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요즘에 금리 인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 되면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고, 또 상당수가 그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로서는 좀 놀랍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은 이해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좀, 제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잘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좀 세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세게 하는 발언 부분도 있을 텐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저는, 주택이 많죠. 다주택자입니다. 한 4채 정도가 있는데, 당연히 대출도 많이 꼈습니다. 여기 보시는,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대출이 많을 겁니다. 물론 저보다 많은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쟤는 금리 인상되는 게 두려우냐? 사실 거의 두렵진 않습니다. 왜냐? 재수없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금리 좀 올라가도 내면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소득 대비해서 이자의 절대 증가분이 아니라 내 소득 대비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겁이 나는 거잖아요. 월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이자 월 5만 원만 올라가는 것도 5% 비율을 차지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지만 1억 버는 사람한테는 50만 원 올라가도 0.5%니까 가네 기별도 안 가네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금액은 훨씬 더 크더라도. 그런 것처럼 자기 소득 대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 두려움이 있을 것인데, 사실 금리 인상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적게 적용해주고 부자라고 크게 적용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한 잣대로 판결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자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대적인 두려움이 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저보다 부자인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좀 가을 하늘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원하는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도 여러분 돈이 정말 많아. 어디 살고 싶냐? 뻔하죠? 강남을 위시한 그런 핵심 지역이겠죠? 당연히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인프라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인프라가 너무나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편의성이 너무나 좋고 정주 여건이 좋은 곳을 살고 싶은 건 당연하겠죠. 돈이 있다면.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공급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지역만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의 특정 지역의 공급이 또 잘 됩니까? 그런데다가 재건축 재개발 풀어지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줘요? 공급이 필요한 곳이니까 공급해주세요 합니까?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서 공급 부족이어서 수요 초과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모든 부동산이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지역에서는 금리 인상 1도 겁내지 않고요. 오직 가장 크게 가격 변동성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금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핵심 지역은 공급 대비 수요입니다. 수요 대비 공급입니다. 그래서 수급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금리 찔끔찔끔 이런 거는 전혀 신경도 안 써도 되고요.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금리 인상기에도 강남을 비롯한 고급주택 이런 것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더 올라가고 안 좋은 것들은 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이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핵심 지역은 공급, 금리 인상 하나도 신경 안 쓰는데 1% 올라가고 2% 올라가면 그게 왜 거기에 그 지역의 가격이 떨어지는 요소가 되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1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럼 떨어진 지역 많던데 요즘에? 그런 건 왜 그러겠습니까? 못 사는 동네에서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월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금리 인상 1%가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럼 똑같습니다. 금리 인상 내게 되면은 잘 못 사는 동네에 있는 분들부터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이자 갚아 나가는 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물건부터 물량이 나오게 되고, 근데 그런 지역에 있는 물량을 누가 받아줍니까? 수요자가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금리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여파를 전혀 못 미치는 지역이 있어서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가격이 공급 밸런스, 수급 밸런스가 안 맞는 곳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고, 금리 인상으로 여파를 미치는 것들은 안 좋은 지역일수록 그렇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취해야 될 행동은 뭐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상이 향후에 된다고 계속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지역에 있는 것들은 얼른 사고 빨리 사고 지금 사는 것들이 더 잘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호도를 하냐면은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물론 지역적으로 떨어질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폭이 뭐 30, 40% 반토막이 난다든가 전국적으로 뭐 그 IMF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훅훅 떨어진다든가 그런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론 펼치는 분들 중에 금리 인상이가 지금 대표적으로 3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 4번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4번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만 떨어지고 3번은 올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금리 인상이 4번 중에 오히려 확률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의 어떤 상관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지금 대표적으로 4번 인상기 때 3번 올랐다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금리 인상과 부동산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대출 많이 받은 분들은 부담스럽죠. 그래서 가격 상승에 안 좋은 효과를 일으킨다는 건 맞아요. 금리 인상이. 그러나 그 안 좋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 한해서고 부담을 느끼지 않는 핵심 지역의 부자들은 금리 인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좋은 지역,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금리 인상 되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그 드디어 마용성, 뭐 강남상고 이런 지역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한번 기대해 봐야지, 기다려 봐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는 빨리 살수록 좋은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난 정말 돈이 없고 지방의 어떤 뭐 소도시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기다려 볼 만도 해요. 왜냐 금리 인상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못 버티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듣는 키워드인 초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으로 더더욱이나 그렇죠. 무주택자 분들이나 아니면 하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자꾸 그런 것들을 착각을 하냐면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유유상종이란 말 들어보셨죠? 좀 안 좋은 부정적이고 어감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진짜 많구나라는 걸 느끼시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돈이 많아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고 야, 돈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많아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거기구나. 왜 거기가 오를 수밖에 없는지, 금리 인상이고 나발이고 왜 거기 오를 수밖에 없는지, 초고가 주택이 작년에 1조 원이 거래됐다는데 왜 이 와중에 금리 인상되는 이 상황에서조차 왜 그런 건지 자연스럽게 체감이 되고 체득이 됩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근데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내 주변엔 다 힘든 사람밖에 없으니까 집을 안 사겠다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떨어질 거 같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걸 확대 해석해서 온 세상이 다 진짜 그런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제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뭔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뗄 수만 있다면 뭐 욕 좀 먹죠 뭐. 욕 먹는 게 뭐 대수입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살렸다면 그 정도는 뭐 감수해야죠. 좋은 일도 행보고. 그래서 좀 세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뭔가 자극받고 행동 패턴을 바꾸실 분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못 사는 동네만 적용된다. 잘 사는 동네는 수요 대비 공급량이 가장 중요한데 양극화 시대에서 돈 많은 수요자는 대다수 잘 사는 동네를 원할 것이고 그런 동네는 공급이 항상 태부적일 것이고 금리는 전혀 신경도 안 쓰니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양극화가 심해지니 살 지역과 팔 지역을 정확히 구분해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